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800달러 마이너스로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살짝 올랐다가 연준 회의록에서 경기 침체 언급된 이후로 리플 도지코인하고 함께 재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상하이 하드포크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플러스로 양전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공식 트윗에서도 스펠라 업그레이드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340억 달러 35조가 넘는 이더리움 물량이 시장에 대량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3만 달러 반등하고 거시경제 악재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하는 투자자가 많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하드포크 당일에는 선반영의 가격이 하락될 것 같지만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 12월 에로 글래셔 하드포크하고 작년 9월 머지 업데이트에서도 비트코인 거시경제 영향으로 하락은 왔지만 이더리움은 가격이 반등을 했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한 투자자 50%가 손실 구간으로 여기 대시라인 위에서 스테이킹을 다수가 해두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고점에서 이더리움 매수에다가 스테이킹하고 현재는 손실 보는 투자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제는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여전히 스테이킹을 홀딩해도 무관합니다. 1년 이상 유지한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에 악재도 없어서 매매에는 적극적이 않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약속의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미국 기업들 어닝도 잘 나와야지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거죠. 혹시라도 4월 미국 기업 어닝에서 시장 충격 크게 줄 만한 요소가 나와서 나스닥코인 흔들어 버리면 여기 고점에서 이더리움 매수하고 스테이킹 해둔 투자들 당장에 스테이킹 해지하고 현금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한다고 해도 2만 달러 아래 쉽게 내려가진 않겠지만 이더리움 고점 여기 구간 매수한 개인들 패닉셀로 인해서 작년 12월 저점도 갱신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거고요. 당장에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큰 호재 끝났기 때문에 다음 호재 나온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 9월 머지 이후 이더리움 4월 상하이 하드포크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함께 2,000달러 여기 핵심 구간의 저항 매물대가 매우 두텁습니다. 비트코인은 29,000달러로 상승했다가 나스닥 하락에 다시 조정 중이고요. 비트코인이 다음 단계로 상승을 시키려면 3만 달러 최대한 유지를 하고 신규 자본 진입도 필요한 거고요. 최근 뉴스 보면 비트코인 4천만 원 재상승했다. 여기서 더 매수해야 되냐 이런 뉴스가 많죠. 비트코인 상승 추세선 현재 유지는 중인데 28,0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상승 추세 라인 무너지면서 오히려 하락이 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4개월 연속 월봉으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보다도 롱 포지션이 많고 당장에 시장 거시경제 악재도 약하기 때문에 하락 예상한 투자자들 상당히 적습니다. 비트코인 3만 달러 빠르게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3만 달러 매물대 매우 두텁고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상승만 하면 즉시 매도하는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1차로 작년 저점에 매수한 세력들 비중 조절 현재 구간 나오는 거고 2021년부터 비트코인 3만 달러 이상 매수한 기관들 매도까지 현재로서는 매도 압력이 매우 강하고요. 특히 테슬라 비트코인 평당 3만 달러 구간에 1만 개 이상 홀딩을 하고 있는데 3만 달러 이상 상승했을 경우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슬라 주가 최근 180달러로 200달러 빠르게 못 놓고 나스닥 따라서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가 작년 말부터 차량 가격 인하하고 경기 침체 최대한 방어하려는 움직이지만 테슬라 전기차 여전히 비싸고 고금리에 대출이자 높기 때문에 수요는 제한적이고요. 특히 테슬라 1분기 어닝에서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슬라 가격 낮춰서 박리담회로 싸게 판매해서 마진율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마진율 낮췄다고 해서 극적으로 판매량 증가는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연준 금리 인하 역시 올해 안에 인하한다고 해도 최대 50bp 정도로 약간만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상승 추세 꺾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죠. 무엇보다 자동차 대출 금리가 높아서 테슬라 구매 수요가 줄어든 것이 매우 큽니다. 테슬라 작년에 100달러 저점을 찍었는데 150달러 아래까지 다시 하락을 하면 테슬라 역시 매수 타임이 나올 듯 하고요. 테슬라 주식은 배당 나오는 주식도 아니고 빠르게 완벽한 자율주행 당장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내려올 때 쌀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
많고 시장 불안하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고점 매수자처럼 패닉셀하면서 가격이 쭉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대신에 장기로 테슬라를 보았을 때는 일론 머스크 이야기한 것처럼 애플 뛰어넘는 시가총액 1등 성장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테슬라 안정화되면 배당 수익도 매우 높고 AI 산업의 성장은 진화가 될 수가 있고요. 때문에 테슬라 주식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샀다 팔았다 안 하고 장기로 쭉 홀딩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미국 계좌 자주 열어보는 초보 투자자들은 몇 천만 원 부담되게 테슬라 주식 매수하시면 안 되고, 자주 안 쓰는 증권사 통해서 테슬라 주식 1,000만 원 정도만 매수하고 잊고 살아야 되는 주식이죠. 테슬라 주식 매수한 다음 일상생활 바빠서 잊고 몇 년 살았더니 2배, 3배 올라서 그때 좀 더 살 걸 후회한 종목이 테슬라가 될 듯 합니다. 대신에 부담되게 투자금이 매우 많으면 나쁜 악재 뉴스 보고 계속 의심이 가고 팔고 싶고 그러면 안 되는 종목이 테슬라인 거죠. 신경 안 쓸 정도의 투자금으로 장기로 가져가겠다 하면 테슬라 150달러 아래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었고요. 5% 실제치로 컨센서스 5.2%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추세적으로도 내려오면서 지난달보다 1%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 금리 인상 5월까지만 하고 동결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중경도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인플레이션율 낮게 나올 것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선반영된 거라서 인플레이션율 발표 전에 오르고 이후 하락하거나 횡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잘 나왔는데 문제는 코 인플레이션율이 5.6%로 전월 5.5%에서 반등온 상태이고요. 코 인플레이션율은 변동성 큰 식료품, 석유, 에너지 제외한 인플레이션율인데 실질적으로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5%대 인플레이션율 횡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열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 인플레이션율도 5월이 되면 재반등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전년 대비해서 종합 인플레이션율 통계가 나오는 거고 작년 3월하고 4월 여기 구간에서 종합 인플레이션율 재상승을 했습니다. 5월 인플레이션율로 인한 시장 충격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5월 미국 인플레이션율 시장 예상치는 4.9%로 이번 달처럼 큰 폭의 인플레이션율 인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특히 국제유가를 보면 83달러로 오펙 플러스 감산 발표 이후 재반등을 했습니다. 80달러 핵심 매물대 뚫고 현재 올라온 상태인데 산유국들 80달러 이상이 되어서만 수익이 극대화가 가능하고요. 한국은 원달러 오르고 국제유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 1,600원 재돌파를 했고요. 한국, 중국처럼 에너지 수입 많이 하는 국가들은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이번에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율 품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오른 것은 중고차, 신차가 오히려 상승을 했고 거주비는 다행히 0.6% 하락을 했고요. 대중교통비 1.4%는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재반등하고 공공요금은 물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인상되는 품목이죠. 그리고 3월 연준 FOMC 회의록도 인플레이션율하고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으로 회의록 발표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 거고요. 3월 연준위원들 회의에서 올해 말에 완만한 경기 침체 시작될 것이다. 2년 동안 회복을 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성장률 장기 추세는 하락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5월 3일 25bp 마지막 금리 인상 대부분 연준위원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위원들 염두에 두는 것이 물가 5% 낮아졌지만 재반등성 여전히 높기 때문에 3월 미국 중소은행 파산같이 이런 거시경제 이슈 나오면 정부에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시장 리스크 줄인 다음에 고금리는 유지를 한다는 거죠. 이번 연준 회의록 나쁘게 나올 줄 알고 최근에 보면 헤지펀드들이나 2년물 고래들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 워렌 버핏 CNBC 나와서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TSMC 올해 초에 매도한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요. TSMC 팔고 최근에는 일본 상사 재매수를 했습니다. TSMC가 잘 관리되는 회사이긴 하지만 TSMC보다 더 나은 회사가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반도체 퀄컴, 애플에 공급하는 메인 회사이긴 하지만 올해 시진핑 3년임으로 인해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은 높아졌고요. 대만 침공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대량의 자본 TSMC에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TSMC 최근 주가 보면 애플 아이패드 판매량 감소하고 워렌 버핏도 첫 번째 고점에서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쌍봉 만들고 추가 하락 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